5월 1일 날 내일 난다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빨라도 너무 빠른 거예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검찰공화국이 만들어낸 그 검찰 리스크였거든요. 그거를 사법 리스크라고 언론들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외쳤죠. 한 5월 8일 선고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일주일 전인 5월 1일 날 잡게 되었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어제도 또 재판을 출석했어요. 이재명이 뇌물 받고 네. 업자들 돈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 뇌물 어디 있어? 뇌물 어디냐고? 어딨어? 응? 그 뇌물 어디냐고 이 나쁜 새끼들아. 어? 이재명 받았다는 그 뇌물 어디 갔어? 5개 다 대응하려면 변호사비가 장난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대응하려면 경제적으로 무너지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무너뜨리고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선 모금하는 거는 한 푼도 여기에 쓸 수가 없어요.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최근에 책 뭐 있어?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걸로 합시다. 2시간 만에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해부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전원합의체 심리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매달 3번째 주 목요일입니다. 네. 회부하고 당일날 바로 날을 잡아버리고 이틀 후에 또 연속으로 심리를 했잖아요.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대선 광인 2호 등장해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죄 형량을 결정해버리는 대법이 함께 파기자판은 안 된다라고 파기자판 할 거란 보수의 기대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아직도 그 터무니없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긴 해요. 말만 했다면 틀리는 주진우 의원이 있잖아요. 또 영상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파기자판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된다니까 이 양반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가능한 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거나 네. 아니면은 기각해서 무죄 확정하는 둘 중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려했던 건 이제 후보 등록 전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거. 네. 그래도 2심을 다시 해야 해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지도 않고 출마도 문제 없지만 봐라 이재명 범죄자 하고 이제 똥이라도 투척하려는 거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면 2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선거를 끝나 있을 것이고 그럼 대통령은 형사소추 중지되니까 재판도 중지해야 하는데 근데 대법원이 나서서 당선되더라도 재판 계속해야 한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 아닐까라는 게 보수의 희망 회로였어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다. 역시 또 주진우 의원은 재판 멈춘다 꿈 깨라고 저런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꿈은 당신이 깨라고 꿈 깨십시오. 두고 보세요. 그럼에도 걱정을 했던 건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석방시키는 정신 차려 소장님. 형사소송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막을 수 있는데 안 막고 네. 그래서 결국 윤석열이 탈옥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장면 우리가 봤기 때문에 저런 대법에 유례없는 속도전을 걱정하면서 지켜본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5월 1일 날 내일 난다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빨라도 너무 빠른 거예요. 파기환송을 하려고 하면 원심 그러니까 2심을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판결문을 다시 작성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왜냐하면 2심은 무죄잖아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려면 다시 작성을 해서 그걸 12명 전원합의체 판사 중에 적어도 7명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사실상 한 번 심리하고 일주일 후에 그걸 하냐고. 그건 너무 빠르다. 이거는 불가능한데?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이거 불가능해 보이는데? 제 법상식으로는. 반면에 상고 기각은 가능해요. 네. 판결문을 새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빨리 결론 나온다면 이거는 상고기가 무죄 확정 아닌가? 제 법상식으로는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검찰공화국이 만들어낸 그 검찰 리스크였거든요. 그거를 사법 리스크라고 언론들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외쳤죠. 그 공작적인 프레임 단어도 그 선거와 함께 이제 사라지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김성원입니다. 5월 10일 후보 등록 전에 결과 내려고 이러는 걸 수도 있다. 근데 지금 5월 1일 내일이면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한 5월 8일 선고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일주일 전인 5월 1일 날 잡게 되었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상고 기각 무죄 확정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첫 번째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1심이 직권으로 파기가 됐지 않습니까? 즉 1심 판결문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빠르다고 하는 거는 저는 12대 0이 아닐까 싶은데요. 12대 0까지?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예컨대 반대 의견이라든가 혹은 찬성하더라도 별개의 의견, 보충 의견 같은 거를 담을 수가 있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12대 0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주심인 박영대 대법관이 예전에 그 정읍시장 사건에서 그때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그 상고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 무죄 취지로 선고를 한 그 판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이었고 박영대 대법관도 100% 동의를 했습니다. 아하, 유사 사건이 있었는데. 예, 유사 사건에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판결이 지금 이번 항소심에 가장 많이 인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주심이 되어서 옛날에 본인이 찬성했던 그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깨트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검찰의 약간 말도 안 되는 기소였고 또 항소심이 그 검찰의 사실과 검찰의 주장, 평가를 완전히 분리를 해서 정확하게 공소장 변경시킨 다음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법원에서 이 짧은 시간에 깨트린다? 그걸 연구관이 그걸 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열흘 있다 나오면 계속 걱정했을 텐데 이제 걱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어제도 또 재판을 출석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 공판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 시절에 대장동으로 우리 지자체 사상 역대 최대 이익을 가져왔어요. 이걸 손해를 끼친 걸로 검찰에 뒤집어 씌웠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최근 정영학 회계사가 네. 대장동에 네. 자기 엑셀 파일을 검찰이 조작했다고 폭로했죠. 검찰 논리가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이재명이 뇌물 받고 네. 업자들 돈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 뇌물 어디 있어? 그 뇌물 어디냐고. 어딨어? 응? 대장동 지난 대선 때부터 하면은 지금 4년째 대장동 떠드는 그 뇌물 어디 있냐고 이 나쁜 새끼들아. 어? 이재명 받았다는 그 뇌물 어디 갔어? 이걸 또 검찰 출입 기자들이 얼마나 받아쓰기를 하며 부풀렸는지 제가 이거 아니라고 목이 터져라 했었는데 이재명은 단군 이래 최대 이익을 남겼어요. 지자체에. 그거를 이렇게 뒤집었어요. 5월 13일과 27일 날 2번 더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인데 재판 저기 가야 돼요. 그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또 잡혔죠. 5월 20일에 있습니다. 야, 이 형사 재판이라 법원이 기일 변경 안 해주면 대선 후보라도 출석해야 돼요. 지난 총선 때도 그랬어요. 법원이 얼마든지 며칠 미뤄줄 수 있거든요. 이재명 재판은 미뤄주기는커녕 총선 전날까지도 잡았어요. 바로 전날. 전날까지도. 네. 저 같은 사람도 기일 변경 요청하면은 예를 들어 방송 때문이다 하면 바꿔줘요. 야,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가 총선을 이끌어야 되는데 총선 전날까지 기일을 잡는다는 거는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러 번 다뤘는데 지금 5개 재판이 돌아가는 거예요. 형사재판 받아본 적 없죠? 네, 없습니다. 형사재판 하나만 받아도 진이 빠지고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동시에 5개 재판을 받는. 이야, 형사재판 유경험자로서 피신조서 1년에 5개에서 10개씩 쓰는 사람으로서 상상이 안 갑니다. 저걸 어떻게 하지? 말 나온 김에 더 저는 걱정되는 건 이건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 변호사비예요. 이재명 후보가 저런 얘기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사람들이 전혀 모를 텐데 저렇게 재판이 많잖아요. 네. 다 변호사가 일일이 서류 보고 법원에 의견서 제출하고 검찰 대응해야 되는데 5개 다 대응하려면 변호사비가 장난 아닐 거예요. 당에 이제 법률 대응팀 있잖아요. 네. 양반들은 언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실제 법원 사무나 변호사무는 변호사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저렇게 기소를 많이 하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거 대응하려면 경제적으로 무너지거든요. 네. 경제적으로도 무너뜨리고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찰이 사람 많이 망쳤어요. 재판을 많이 하게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게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는. 지금 대선 모금하는 거는 한 푼도 여기에 쓸 수가 없어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당에서도 대신 변호사를 못 내줍니다. 네. 저렇게 당하는 이유는 민주당 제1후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검찰을 죽이려고 한 건데 들어가는 비용은 다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따로 모금 이런 것도 불가능합니다. 네. 다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네. 최근에 책 뭐 있어?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걸로 합시다.